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최근 자살과 관련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자살은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C채널 뉴스는 우리나라 자살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자살 실태의 심각성과 원인에 대해 최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자살은 타인을 죽이는 살인과 동일한 죄로 여겨지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독교인의 자살과 비기독교인의 자살률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힙니다. 기독교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로 높은 편. 하지만 OECD 국가 중 자살 지수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으로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최근 SBS 예능 짝에서 불거진 여성 출연자의 자살 소식과 생활고를 비관하며 동반 자살한 세모녀 사건은 주요 외신에도 소개되며 해외에서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주력 외신들까지도 우려를 표한 우리나라 자살 문제, 얼마나 심각할까?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발표한 건강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 지수는 세계 1위. 인구 10만 명당 33.5명으로 OECD 평균 12.8명과 비교해도 3배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한국에 이어 헝가리, 러시아, 일본 등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 국가들의 자살 지수는 인구 10만 명당 20명 안팎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모두 1만 4,160명. 2011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인구 감소 등 변수를 적용하면 자살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살률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며 10년 동안 2배, 20년 동안 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살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에서도 상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013년 9월에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보고서에서 자살은 전체 28.1%로 암과 심장, 뇌혈관 질환에 이어 사망 원인 4위로 집계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에서 2003년 처음으로 교통사고로 추월했고 2009년에 전체 사망 원인에서 4위를 기록한 후 그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한국의 자살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글로벌 포스트와 CBN 등 외신들은 한국인들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과 학교 등 대인관계 속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것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촉발하는 연료가 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자살 충동 원인으로 가정과 직장에서의 관계 문제가 34%, 경제적 어려움이 35%를 기록해 카드 빚 가족 해체 등 사회구조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며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자살공화국, 바로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자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같이 한국 사회의 자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노력들을 펼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정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자살 예방 시설은 바로 지하철역에 설치된 안전문입니다. 실제로 안전문이 설치된 이후 자살 사고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지하철 투신 사고가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자살대교라는 오명을 가진 마포대교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가 다리 위 보행자 길에 따뜻한 글귀를 새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SOS 생명의 전화와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자살 시도자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최근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9월 마포대교에 자살 예방 시설을 설치한 이후 자살 시도자는 2012년 15명에서 지난해 93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하지만 93명 중 85명은 다리 위에서 구조됐고 사망자는 6명에서 5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생존율이 2012년 60%에서 2013년 94.6%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SOS 생명의 전화기를 들었던 자살 시도자의 대부분은 통화 중에 구조됐습니다. 한강대교에 설치된 SOS 생명의 전화가 자살을 결심한 이들의 발걸음을 다시 되돌리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는 2010년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살 예방 조례를 제정한 이후 생명 존중팀과 자살 예방팀을 신설해 자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 20여 개의 그 민간기관과 자살 예방 위기관리 시스템을 체계를 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여기에 또 그 1,400명 정도의 그 생명지킴이를 양성을 해서 자살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 등 보살핌으로써 생명지킴이 활동을 통해 주민들도 자살 예방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일정 교육 과정을 거친 생명지킴이들이 구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라 판단되면 자살 예방팀에 진단을 요청합니다. 자살 예방팀이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면 보건자원 연계와 복지자원 연계를 제공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건자원 연계는 정신과 치료 연계를 통해서 우울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우울 증상을 좀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요. 복지자원 연계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 예를 들면 경제적, 다른 법적인 문제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구청 차원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해서 그분의 이제 그런 자살 생각을 좀 감소시키는. 노원구의 이러한 노력 이후 자살률은 17%가량 감소하면서 노원구의 자살 예방 활동은 여러 자치구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밖에 서울시 성북구, 노원구 등이 자살 예방 활동을 늘려가고 있으며 경기, 충북 등 여러 지자체들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단체들의 노력으로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이 알려짐에 따라 이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활동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이렇듯 자살 예방을 위해 지자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살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었던 교계에서도 자살을 막기 위한 활동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연희동에 위치한 마음쉼터 위드하우스. 이곳은 운영자인 정진 권사가 자살 시도자뿐 아니라 자살자 유가족과도 밤낮 없이 함께 지내는 곳입니다.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산책과 텃밭 가꾸기 등의 노동을 합니다. 저녁에는 그날에 감사할 것을 3가지 이상 나누는 시간도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지역의 한 교회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음쉼터. 적은 후원으로 운영이 쉽진 않지만 6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면서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사역이 됐습니다. 국가기관을 통해서 오든 개인이 전화를 하든 연락이 오면 연락 온 그분들을 이곳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삶이 그렇게 내 의지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일깨워서 그들이 이제 회복되어서 가게 이끌었고요. 자살을 막기 위해 교회와 교인들의 역할을 제시하는 사명을 품고 있는 라이프호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는 상담과 돌봄, 교육과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처음 제정한 생명보듬주일 예배를 통해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청소년 캠프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정부에서 인증하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자살에 대한 사회 문제, 또 이거는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질병의 문제거든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거를 공동체 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지금 필요할 때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경기도 12,000개 교회를 활용해 무한생명사랑 힐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내 자살위험군을 찾아 상담과 도움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19일에는 종교계와 학계, 시민사회계가 참여하는 생명문화가 창립됐습니다. 생명문화는 오는 2019년까지 자살률을 절반으로 낮추고 생명 존중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목표입니다. 한편 미국 세들백교회 리고렌 목사도 지난달부터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아들 매튜 워렌이 자살한 후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는 정신건강과 교회에 관한 모임을 통해
정신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계에서 자살이 터부시되면서 교회가 자살 문제를 외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살이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넘어 한국 교회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관심이 되면서 자살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한국 교회가 자살 예방을 위해 더욱더 고민하고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설립한 예장문화법인 허브가 문화예술 공연체험 프로그램 꿈꾸는 통 프로젝트를 재개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되어 온 꿈꾸는 통 프로젝트는 가족, 다음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소통 프로그램으로 개발됐으며 참가자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통 프로젝트는 토요일과 주중 상시 운영되는 가운데 과거를 볼 수 있는 서울 성곽, 경복궁과 현재를 보여주는 이화 벽화마을, 광화문 광장을 탐방하고 미래로 연결하는 다양한 문화 공연들을 접목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장문화법인 허브는 최근 공연단체들과 함께 문화회식을 합시다 캠페인도 시작해 목회자와 지역 내 직장인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통일교 대책협의회가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태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는 원모 평해재단에 대해 통일교 단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통대협은 통일교가 지난 2012년 문선명 사망 이후 비용이 많이 드는 통일교 기업체를 줄여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외적 행사를 줄이는 한편 원모 평해재단을 통해 미래의 통일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원모 평해재단은 당초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중학생과 대학원생까지 그 범위를 넓혀 기독교인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통대협은 이와 함께 신학기에 접어들며 통일교가 대학가에서 봉사나 동아리 관련 형태로 대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며 특히 통일교의 대표적 동아리인 대학원리연구회, 월드카프 등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통대협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는 각 교회가 통일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통일교 집회에 일반 기독교 성도들이 모르고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이 교회 교육을 담당하거나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목회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육학회에서 발간한 기독교 교육논총 제36집에 수록된 한국신대원의 기독교 교육 교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국내 7곳의 신학대학원 교과 과정에서 기독교 교육학 관련 강의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신학대학원의 필수 이수학점은 82학점 수준으로 이중 교육 관련 필수 과목은 인문 강의 하나뿐이었으며 기독교 교육학 교수가 배정된 학교는 장신대와 침신대가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연구를 발표한 고신총회교육원 나삼진 원장은 교회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신학대학원 커리큘럼에서 기독교 교육학 교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육학회는 소속 회원의 연구 결과를 상호 공유해 기독교 교육학의 학문적 수위를 국제적 수준으로 고양하고자 매년 4회 기독교 교육 논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양성평등위원회가 다음 달 2일 기독교회관에서 기독여성운동 30년사 출판기념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협은 에큐메니컬 여성들이 여성 인권 증진과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등 교회와 사회 속에서 헌신한 삶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학술동역회가 오는 5월 24일 부산 고신대학교에서 2014 기독교 학문학회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소통, 화해, 공존을 주제로 열리며 통일연구원 허문영 박사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우성 박사가 발제자로 나섭니다. 원로 신학자들이 주축으로 참여하는 해암신학연구소가 지난 17일 개소했습니다. 해암은 초대 연구소장인 한신대 이장식 명예교수의 호이며 연구소는 앞으로 매년 2회 이상 연구지를 발간하고 1회 이상 공개 강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관 글로벌비전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겨울나기 캠페인을 통해 기증받은 긴급구호물품 2만여 점을 라오스에 보냅니다. 구호물품은 의류와 컴퓨터, 의약품, 학용품, 생활용품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라오스 비엔티엔의 사나캄군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본격적인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 춘본인데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면서 꽤 쌀쌀하겠는데요. 반면 낮 기온은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대구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를 제외한 모든 바다에서 1.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